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위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디언 이성희입니다. 자, 오늘도 성대묘사 최고 전문가 이성희 씨를 모셨는데요. 이성희 씨, 하나 보여주시죠. 저 강용욱 조련사 하나 준비했는데요. 온 우리 시청자 다 하시는 강용. 네. 바로 감정 잡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요. 강아지가요, 처음에 많이 짖을 수 있어요. 근데요, 짖는 강아지들을 혼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버전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네네. 타짜의 김웅수 선배님 네네. 역할을 또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오늘은 지난 영상이어서 뇌졸중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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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각자 좀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의 이경식 교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와,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전문가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뇌졸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뇌졸중 먼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나요? 네,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는 바로 FAST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F는 face, A는 arms, S는 speech를 의미하는데요. 아, 왜 이렇게 빠른가요? 각각 안면마비, 팔다리 등 몸 한쪽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반신마비, 그리고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잘 못하는 언어장애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증상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나타나면 즉각적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잘 대처해야죠. 네. 대처 방법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FAST의 T, 바로 타임인데요. 네네.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서 골든타임인 6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치료받아야만 생명의 위협과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안면마비, 팔다리마비, 언어장애 등 증상이 나타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왜요?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 가족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본인이 연락하세요. 아, 두 번째는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라고 여기고 좀 쉬면 낫겠지 하지 마세요. 빨리 조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야간이나 주말에 만약에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외래가 있는 평일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증상이 인지된 순간 가족이 없다면 환자 본인이 신속하게 119를 불러서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큰 병원이라면 이게 작은 병원 같은 구분이 되는 어떤 그런 병원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큰 병원은 네네. 중요한 것은 뇌 신경 중재 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하는데요.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네네.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작은 병원에는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작은 병원으로 내원했다가 장비가 없어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골든 타임을 낭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뇌졸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정말 응급구조를 한 응급구조사이신데요. 이번에는 응급구조사분을 모시고 현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참 기다렸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19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출동 나가서 응급처치 또는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도 저희가 이송하는 다양한 환자분들이 겪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요, 뇌졸중이 발생 3시간 이내에 뇌원 비율이 요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인데요. 자, 환자가 아직 스스로 뇌경색임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현장으로 출동 나가 보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모두 뇌졸중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시면 저희 대원들이 뇌졸중 감별 진단해드리고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해드리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만 해주셔도 저희 대원들이
판단하여 병원에 이송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응급구조사분들이 특별한 대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뇌졸중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시는 건가요? 우선 환자가 뇌졸중임을 알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 병원에 사전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병원에 환자의 성별, 나이, 주 증상, 그리고 과거력 등을 정보 제공하게 되고요. 병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치료를 준비해서 환자에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직접 그 현장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을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네네. 출동 나갔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아, 같이 그래요? 보시죠.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가정집 같은데요? 네, 작년 12월 네네. 한참 추울 때 출동 나갔던 기억이 나고요. 네네. 환자분은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집에서 이제 도보로 운동 중이시다가 네네. 갑자기 쓰러졌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되었고요. 최초 신고는 환자분 저혈당이 의심된다고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혈당 환자라고 이제 신고를 하셨죠? 네네. 했는데 현장 와보니까 진짜 저혈당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오. 아시겠지만 네네. 저 안면부에 명확하게 그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균형이 안면 근육 마비가 예, 보이네요, 바로 그죠? 네네. 보였고요. 오른쪽 팔은 움직일 수 있지만 왼쪽 팔은 움직이지 못했고요. 예, 아직 그 손이 아예 그냥 힘이 없이 그냥 풀려 있는 네네. 겁니다. 네. 이제 다리도 확인해 보면 다리도 오른쪽 다리는 올라갔지만 왼쪽 다리는 올리지 못하는 증상, 즉 왼쪽 편으로 편마비가 와. 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혈당이라고 신고했나요? 네, 환자분이 당뇨를 앓고 있고 과거에 수차례 저혈당으로 혼수가 오신 경험이 있어서 네네. 보호자분들은 이제 쓰러지는 걸 보고 또 그 저혈당이라고 의심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네네. 환자분이 입안에 보면 네네. 초콜릿을 가득 물고 있어요. 아, 저혈당을 일부러 단 것을 가족이 준 거였구나. 네네네. 그 환자분이 이제 보시면 안면마비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잘 씹지도 못하시는 상황에서 이제 초콜릿을 억지로 먹인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상황에서 또 초콜릿 이런 걸 강제로 먹이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저런 분들은 의식도 좋지 않고 네네. 삼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같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흡인성 폐렴이 걸릴 수 있어서 저런 네네.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아까 초콜릿 얘기했지만 저혈당 때문에 그거 말고도 우리 흔히 먹이는 거 있죠. 그- 땡땡환 이런 거 그죠? 먹이면 네네네. 위험하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 그 치료제도 아니고요. 네네. 그 흡인성 말씀드렸듯이 아, 그 사례가 걸려서 오히려 네네. 더 악화를 증상을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네네.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아, 그럼 여기서 응급 이송할 때 뭐 어떤 병원을 기준으로 이송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뇌혈관 센터, 즉 혈전 영해제 투여가 가능하고 기계적으로 혈전 제거술이 가능한 병원을 말합니다. 아까 그 상황을 보니까 현장에서 주로 있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실 것 같은데 뭐 좀 어떤 게 가장 어려운지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는 사실 총각을 다투는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하지만 보호자분들은 환자분이 기존에 다니셨던 병원으로 이송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에 치료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싶지만 이제 보호자분들이 먼 거리에 있는 다니던 병원을 이송해달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간혹 이제 구급차 안에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와, 진짜요? 네네. 이 영상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네네. 환자분이 20km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3km에 있는 뇌혈관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가자고 하면서 이제 서로 약간의 언쟁이 있죠.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만 좀 그죠. 보호자분들이 설득시키는 게 또 큰일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이 개선돼서 좀 더 수월하게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생한 영상과 생생한 말씀, 와닿는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응급구조사분께서 정확히 대처하셔서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사례 있을까요? 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응급구조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병원하고 응급구조대하고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그 응급구조대 분들이 가시면 거기서 만약에 뇌졸중에 의심이 되는 환자다 그러면 저희에게 미리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은 점은 의료진도 준비를 할 수 있고 CT나 MRI 같은 진단을 내리는 영상을 찍을 때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최대한 빨리 진단을 내리고 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타임에 이송 환자와 그렇지 않는 경우 이 치료 현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아, 네. 응급구조사는 사실 기본 원칙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건데요. 네네. 이 증상 발생하고 골든타임 이전에 왔던 환자분들이 큰 병원이 아니라 혈전 용해제 투여만 가능한 병원이 되면 중재적 시술을 못하고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뇌졸중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되고 환자 후유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응급구조사분들이 증상 발생 후에 지난 시간을 감안해서 이송병원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업무를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러려고 진짜 의사를 달았나 딱 생각하실 만큼 그런 고충이나 아니면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이 뇌졸중 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요즘 사람들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응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24시간 초응급으로 대기를 한다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고요. 가장 아쉬운 점은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직접 이동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보다는 119를 빨리 불러서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장난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 안 되죠. 자, 이러한 점들이 차츰차츰 개선되고 또 인식 개선이 돼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뇌졸중 환자분들께도 더 잘 치료받고 응급적으로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적절한 치료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환자분들도 잘 기억해놨다가 좋은 빠른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뇌졸중이 무슨 증상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꼭 숙지하셔서 혹시나 주변에서 이러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정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즉각 119 바로 전화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 우리 교수님 동의하시죠? 네. 네. 뭐 한마디 하시죠.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교수님. 네, 치료 잘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무리. 저 성대모사 성대모사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 사랑해 주세요. 패스트.